이조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목요일 이 시간에는 문화로 K를 읽다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연예인 박수홍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초였죠. 연예인 박수홍 씨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가족의 반대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친형이 동생의 재산을 횡령해 왔다 하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수홍 씨는 친형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수홍 씨가 지난해 4월이었죠. 법무법인을 통해서 형을 고소를 했어요. 이게 출연료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진 일이죠. 네, 처음에는 이제 출연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박수홍 씨가 사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그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좀 사정을 봐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 박수홍 씨는 자기 명의로 된 건물인 줄 알고 그 착한 임대인 활동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자기 건물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그럼 명의가 누구 거냐?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형 이름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과연 이제 소유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형이 횡령을 했다라고 네. 해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임대료를 깎아 주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닌 자기가 거였네요. 깎아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얼마나 횡령한 겁니까? 그래서 박수홍 씨가 1991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30여 년이 이제 된 거죠. 네. 그동안에 친형 부부가 사실은 일종의 자기가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서 이 빼돌린 금액이 한 11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116억.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이 손해배상 청구를 그 정도 100억 원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구속 수감이 된 그 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박수홍 씨가 또 사망보험을 8개나 가입이 돼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이 사실을 또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냐라는 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 수혜자가 형의 가족이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놀라움을 더 해줬죠. 보험의 실질적인 또 수혜자는 또 형의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었죠. 부모님도 아니고 형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충격을 줬는데 문제는 그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네. 8개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데 본인이 몰랐다. 그래서 2003년 7월부터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 6차례에 걸쳐서 8개의 생명보험이 가입이 됐는데요. 네. 이게 적게는 41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월 보험료를 내야 돼서 월 보험료가요? 예, 500만 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총 합쳐가지고 다달이 1,155만 원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험료 총액 그동안 납부한 액을 보니까 13억 9천만 원이나 이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납부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잠깐만요. 116억이 횡령 액수라고 했잖아요. 그 13억에 이 사망 보험금 여태까지 부은 사망 보험금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포함이 돼 있겠죠. 네. 그런가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게 횡령한 액수보다 더 많이 또 이렇게 가미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특히나 법인 명의로 가입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뒤늦게 알고서 8개 보험 중에 개인 명의로 된 3개 보험을 뒤늦게 해지를 하고 3개는 보험 수익자를 가족에서 뺏어가지고 형의 가족에 뺏어서 이제 본인이거나 이제 다른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를 본인으로 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이니까 이제 새로 가족을 꾸리게 되면은 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본인 모르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의심의 이제 여지가 있는 것은 과연 이제 보험 설계사가 과연 정당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이 사망보험금에 관련된 이 계약을 할 때는 대면으로
계약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자필 서명을 받도록 돼 있고 예. 또 전자 서명을 받더라도 피보험자를 직접 만나도록 일단 규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해야 되고 또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가입 동의까지 어쨌든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절차를 지금 다 띄워놓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불완전 판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네. 전화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생명보험이 아니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동의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사망 이제 보험에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속인 그런 사례여서 나중에 사실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는 해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이 연예계에서는 그 가끔씩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지기도 하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장윤정 씨가 그 사례인데요. 네. 그래서 뭐 방송에서 공개를 했지만은 뭐 통장을 보니까 마이너스 10억 원이더라. 네. 결국에 이제 빚을 갖다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김구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걸 갚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수 씨 같은 경우도 자기 어머니가 뭐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가지고 한 1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의절한 것으로 이렇게 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뭐 다른 아이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티파니도 아버지 채무 불이익 때문에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이제 채무를 자식이 갚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네. 이번에 박수홍 씨 같은 경우 좀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매니지먼트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서 아까 출연료도 말씀하셨지만 출연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 다른 데로 빼돌리고 심지어 보험금까지도 형의 가족으로 해놨고 또 빌딩의 소유까지도 박수홍 씨의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횡령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그 연예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유명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뭔가 사업도 했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채무를 용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나중에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 채무가 연예인 개인한테 이제 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이번 박수홍 씨처럼 아예 번 돈까지도 횡령을 해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채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그리고 규모도 지금 100억 원대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 횡령을 할수록 또 더 많이 불려가지고 재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빚에 허덕였기 때문에 본인도 어려운 상황이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수홍 씨의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렇죠. 이런 점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박수홍 씨와 관련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큰 뉴스가 있었어요. 박수홍 씨 아버지가 박수홍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퍼부었다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게 검찰에서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질 신문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폭행을 했다는 건데 이제 폭행의 정도는 뭐 이제 경미하다는 이제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강이를 이제 찼다라는 건데 언론 보도로는 이제 폭행을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엄청난 이제 폭행이 있는 거로 생각. 물론 이제 정강이를 가득 찬 것도 이제 폭행인데 박수홍 씨가 정작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런 폭행도 폭행이지만은 칼로 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폭언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심한 거죠.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것은 형인데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친형이 기소가 되기 전에 박수홍 씨 아버지는 이제 본인이 재산을 횡령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친족 상돌의 규정을 악용하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은 네. 친족 간에는 서로 이제 도리를 지켜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개입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해결을 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 간에는 사실 이제 전통적인 가족관념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을 좀 예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주머니에 손을 대가지고 네. 과자를 사 먹었다. 아니면 뭐 이제 남편의 지갑에 허락 없이 손을 대가지고 급히 아내가 뭘 썼다. 네. 이럴 경우에 그거를 형법상으로 절도죄로 하게 되면 예. 너무 가족의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가족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외적인 규정을 이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직계 혈족이라든지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동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동거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아버지 생각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친족 상도례 관점에서 형을 처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네.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했는데 이제 박송 씨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형이 한 것을 분명하게 이제 묻고 싶었던 것인데 네, 그 네.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마 폭행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밀어서 짐작을 해봅니다. 네. 친족 상도례 뭐 그 아는 분이 아마 거의 없었을 텐데 이 박수홍 씨 사건 때문에 이제 알려지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친족 상도례의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구하라법이 발의된 것처럼 이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이 친족 상도례가 폐지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제 법안도 이제 곧잘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경제가정처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횡령이나 사기 같은 경우에도 예외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간독법 폐지에 따라 가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친족 상도례를 폐지하자는 쪽의 이제 그런 주장은 지금 현재 동거하지 않고 말로만 가족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거의 방치하고 나중에 이 타계 이후에 재산 상속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받으려고 오는 그런 고약한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구하라법을 이제 제정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말로만 그 호적상의 가족이 있지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가족 관계가 변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보다는 그런 외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예를 들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다. 그래서 절대 빈곤은 벗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에 박송 씨 사례를 봐도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빌딩 하나 전체를 그렇게 자기 명의로 삼는다든지 그리고 보험도 8개나 들어가지고 그 수혜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거의 뭐 120억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친족 상도례법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에서 이제 법조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친족 상도례를 유지하느냐? 이건 거꾸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족 간의 경제 문제를 잘 기본적으로 법률 이전에 헤아려야 된다는 개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일임하지 말라는 걸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고 믿고 맡기는 그거 자체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가족끼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커져서 그때서야 법으로 간다는 건 너무 늦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그 금전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개개인들이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도 예, 거꾸로 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가족 간에도 스스로 챙길 거는 확실하게 챙겨야 그렇지 된다. 그런 얘기가 않으면은 되네요. 가족이 깨질 수 있다는 예. 것을 거꾸로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뭐 아까 잠시 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구하라법과 관련해서 이제 구하라법이 뭐냐 뭐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이제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인데 이제 일명 구하라법으로 발의가 되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이것도 그러니까 가족 상돌회 이것도 지금 어쨌든 말은 많지만은 통과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도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재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분은 좀 약간 고약한 측면인데 최근에 그 아버지와 오빠가 예전에 구하라 씨 애인이었던 최종범 씨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건데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평소에 구하라 씨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여기에 구하라의 친모 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망 후에 상속을 요구한 그런 사안이어서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예. 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박송 씨 사건으로 관심을 갖게 된 가족 상돌의 폐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문화로 K를 읽다 순서 마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